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손만 까딱하면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말 한마디면 수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반짝이는 황금 도포를 입고 수천 명의 신하가 나를 향해 엎드리는 삶. 우리는 흔히 이런 삶을 왕의 삶이라 부르며 부러워하곤 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실상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지독한 감옥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24시간 내내 단 1초의 사생활도 허용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끔찍한 창살 없는 감옥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조선의 왕, 그 찬란한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일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다시는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왕들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고통은 바로 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8시? 아니면 조금 일찍 서둘러서 7시인가요? 조선의 왕에게 그런 늦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왕의 하루는 아직 밖이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작됩니다. 현대인으로 치면 거의 밤샘 공부를 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는 수준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입니다.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알람 소리에 짜증을 내며 이불을 걷어차는 자유조차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왕이 눈을 뜨는 순간 문 밖에서 대기하던 내시와 궁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방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왕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옷을 입히기 시작하죠. 이게 단순히 옷을 입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왕은 속옷 한 장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빗고 관을 쓰는 모든 과정을 수십 명의 시선 아래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예외는 아니었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볼일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걸 또 기록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지만 조선의 왕은 국가의 상징이었기에 그의 모든 행동은 공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소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왕은 단 한순간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생활 실종 사건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궁궐이었던 셈이죠. 자, 겨우 잠에서 깨어 옷을 갖춰 입었다면 이제 즐거운 아침 식사 시간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왕의 고통스러운 건강 관리가 시작됩니다. 왕의 식탁에는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최고의 식재료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귀한 음식들이 왕의 입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기미상궁 때문입니다. 왕을 향한 독살 음모는 조선 역사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수저를 들기 전 기미상궁이 먼저 모든 음식을 맛봐야 했죠. 상궁이 음식을 먹고 아무 이상이 없는지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왕은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조차 왕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금기였습니다. 매일같이 차갑게 식은 밥과 반찬을 먹어야 했던 왕의 속이 편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굴욕적인 건 식사 뒤에 찾아옵니다. 왕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는 명목에 매일 아침 벌어지는 매화틀 의식입니다. 이름은 참 예쁘죠? 매화. 하지만 그 실체는 왕의 대변을 받는 변기통입니다. 내의원 의관들은 왕이 볼일을 보고 나면 그 대변의 색깔을 살피고 심지어 냄새를 맡거나 직접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왕의 변 상태가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전하, 오늘의 매화는 색이 탁하고 맛있습니다. 보약을 드셔야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매일 아침 듣고 있어야 한다니 이건 권력자가 아니라 한 명의 환자로 취급받는 굴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결과가 승정원 일기나 실록 같은 역사책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 뒤의 후손들이 내가 오늘 변비였는지 설사했는지를 다 알게 된다니 이보다 더한 수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굴욕을 견디며 시작한 왕의 본업은 그야말로 노동 착취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처리해야 할 서류가 100건이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서류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들이 빽빽하게 적힌 상소문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이 상소문들을 요약본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읽어야 했습니다. 어떤 왕은 밤을 새워가며 이 상소문들을 읽느라 시력이 나빠져 거의 앞을 못 볼 지경이 되기도 했죠.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왜 그렇게 병치레가 잦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살인적인 업무량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은 또 어떻고요?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습니까? 아니면 편한 티셔츠가 있습니까?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도 왕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두꺼운 관복을 3겹, 4겹씩 껴입어야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서도 왕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리를 지켜야 했죠. 만약 왕이 덥다고 옷을 벗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옆에 있던 사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왕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위엄을 잃었다.
이런 기록 한 줄이 남는 게 두려워 왕은 스스로를 콘크리트처럼 굳혀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을 가장 괴롭혔던 건 바로 경연이라고 불리는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왕은 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선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신하들과 모여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해야 했죠. 말이 토론이지 사실상 신하들에게 훈계를 듣고 평가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하, 이 구절의 뜻을 아직도 모르시옵니까? 성군이 되시려면 더 정진하셔야 합니다. 사사건건 가르치려 드는 신하들 틈바구니에서 왕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나서도 퇴근은커녕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야 했던 왕의 삶은 현대의 고3 수험생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업무가 끝났으니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왕에게는 사랑도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인인 왕이 자신의 침소에 누구를 들일지조차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왕과 후궁의 합방 날짜는 철저하게 천문관들과 상궁들의 계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전하, 오늘은 기운이 좋지 않으니 합방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런 명령 아닌 명령에 왕은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도 혼자 독수공방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합방이 성사되는 날에도 로맨틱한 분위기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왕의 침소 바로 옆방에서는 상궁들이 귀를 기울이고 모든 상황을 체크합니다. 왕이 혹여나 너무 기력을 소진하지는 않는지, 절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것이죠. 문 밖에서는 내시들이 지키고 서 있고 옆방에서는 상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랑을 나누어야 했던 왕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종족 번식을 위한 국가적 과업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왕실의 어른인 데뷔전의 눈치도 봐야 했고 장모님이나 처가 식구들의 정치적 압박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랑조차 정치의 도구가 되어버린 왕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일상을 가장 완벽하게 통제했던 건 바로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입니다. 왕의 곁에는 항상 사관이 붙어 다녔죠. 왕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기록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트림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옆에서 누군가 왕이 14시 20분에 트림을 크게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면 어떨까요? 방귀라도 한번 뀌었다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박제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 위엄을 중시하던 태종은 너무 창피한 나머지 옆에 있던 신하에게 이 사실을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 라고 엄중히 입단속을 시켰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실록을 열어보니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왕이 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관에게 알리지 말라고 명하였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비밀스러운 요청조차 사관의 붓끝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이 감시의 시선, 왕은 살아서는 법도라는 창살에 갇히고 죽어서는 기록이라는 무덤에 갇히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조선의 왕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모두 저당 잡힌 채 살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어버이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를 지우고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아가야 했던 백성의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책 속에서 왕들의 업적과 권력 투쟁을 주로 보지만 그 이면에는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뜨며 한숨을 내쉬고 차갑게 식은 밥상을 마주하며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담벼락은 적을 막는 방어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이라는 인간을 가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감옥이었던 셈이죠.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조선의 왕이 되고 싶으신가요? 수만 명의 환호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밤이면 혼자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던 그 자리.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 마음대로 잠을 자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누구의 간섭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조선의 왕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권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왕의 자리가 주는 무게와 그 이면의 슬픔을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한 행복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혹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그 대가를 치르며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 모든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서글프고도 장엄한 교훈입니다. 혹시 궁궐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웅장한 건물만 보지 마시고 그 기둥 뒤에서 숨죽여 눈물을 닦았을 이름 모를 왕들의 고단한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차가운 돌바닥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더 깊고 흥미로운 역사와 미스터리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세상의 모든 숨겨진 진실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 왕의 고된 삶에 대한 더 자세한 일화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다루었으면 하는 다른 관심 주제가 있으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대본 작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